백목사의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 1번 논문 읽기. 저출산 대책,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정성호 교수님,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님 2012년 한국인과학회 제출한 논문입니다. 요약을 보면 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주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 관련 시책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런 인지도와 경험도가 자녀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존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 정책과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 계획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현존 자녀 수별로 분석할 경우 다르게 나타난다. 즉 무자녀 기혼 여성들의 경우 저출산 관련 대책들에 따른 자녀 출산 계획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자녀 기존 여성이 저출산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추가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자녀 여성의 경우에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추가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저출산 정책의 이용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즉 현존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은 출산 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존 자녀 수별로 분석을 진행할 경우 이런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져 저출산 정책의 이용 경험은 모두 출산 계획에 유의한 경험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정책을 수립할 때 자녀 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함께 저출산 관련 지원 정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단어는요. 저출산 정책, 출산계획, 효과성, 인지도, 경험도. 보니까 무자녀 또는 1자녀, 2자녀 출산 계획과 정책이 이게 상호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였죠? 자, 머리말 보겠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2005년 1.08, 2010년 1.22, 2011년 논문이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이제 정부의 이제 정책들이 시행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 연구. 저출산 정책은 여러 부처의 다양한 세부 사업들을 광범하게 포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수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시행의 조기 단계에서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고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21조 및 동법 시행령 4조에서도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저출산 대응 정책은 기존의 각 부처별로 수행되고 있던 사업들을 단순히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따라서 정책의 초점과 효과파악이 어렵다는 논란이 있었다. 얘기죠. 저출산 정책의 수용도. 저출산 정책의 국민의 인식 변화, 정책 수혜율 또는 혹은 정책 수용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은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07년 실시한 정부 저출산 정책 평가는 2006년부터 실시된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의 인지도 평가에서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이 가장 높은 인지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에는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 세제 및 주택 마련 지원 정책, 방과후 활동 및 학습 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학교 교육 및 빈곤화 등 지원 정책, 국내 입양 지원 정책, 아동 및 청소년 안전 지원 정책, 가족생활 및 가족 친화적 기업 지원 정책은 인지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출산 예정이나 향후 자녀 계획을 보유한 응답자에게 출산 결정 계획에 정부 출산 정책이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 패널이 25.9%,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는 14%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으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을 꼽고 있다. 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가장 직접적 연관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으로는 국내 입양 지원 정책,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 지원 정책, 학교 교육 및 빈곤아동 지원 정책 등이라고 견해가 있다. 저출산 정책의 세부 사업에 대한 평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의 사업들 중에서 육아휴직 활성화, 산전휴가급여 및 유산휴가급여 지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에서는 두 자녀 이상 보유 교육비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에서는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과 시험관하기 시술 비용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주택 마련 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근로장려 세제의 도입과 다자녀 가구의 주택 분양 관련 세택 부여를 꼽고 있다. 서울시 저출산 정책 방안에 대한 공선희, 손승영, 안선덕의 연구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식 수혜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출산 양육 지원 사업 가운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 사업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장애아 무상 보육 지원, 민간 보육시설 차액 보육 추가 지원, 산모 노미 서비스 제공, 만 5세 무상 보육료 지급, 차등 보육음료 지급 등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항목은 자치구의 출산 장려금, 자치구의 출산 요가품 지급, 불임부부 지원, 입양아 양육수당 등으로 나타났다. 자, 다자녀 운여의대 정책에 대한 전형적인 연구에서도 저출산 정책의 세부 사업이 다자녀 출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 것인가에 논의하고 있다. 여러 사업 중 출산 후 직장 복귀 보장, 보육 육아시설 확충, 정부의 보육비 지원,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경감 등이 다자녀 출산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자녀 간육 우대와 같은 간접적 지원보다 보육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보육 육아 서비스 및 시설 확충 등 양육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평가했다. 자, 저출산 정책 효과성인데요.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능률성, 효과성, 적절성 등이 있으며 이전 효과성, effectiveness는 정책을 통해 국민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정책 투입을 통해 출산율 자체나 출산에 선행하는 행태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저출산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사업은 쉽지 않다. 출산율과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지표를 단일 정책의 효과나 단기간의 효과로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저출산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는 대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마다 분석 대상 정책과 연구 방법이 상이하여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 저출산 정책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연구는 매우 드물다. 실증 연구보다는 정책 시행 이후 학계 출산율이나 출산가 수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언론 매체의 비판은 그동안 저출산 정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그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2006년, 2010년 사이 저출산 대책에 사용된 예산이 19조 이르렀으나 학계 출산율은 2007년 1.26에서 2009년 1.1로 감소했다는 비판은 좋은 예이다. 저출산 정책의 수혜 경험 및 수혜 정도가 출산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유계석 연구는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2007년 전국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 연구는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 보육교수 교육 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모자 건강 관리 지원, 불임부부 지원 등 6가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수혜 경험이 출산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연구 결과 불임부부 지원 정책 수혜를 받은 가구는 비수혜 가구에 비해서 2007년 출산 가능성이 5.7배 높았으며 모자 건강관리 지원 정책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수혜 가구의 출산 가능성은 약 2.28배, 2.21배 높았고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정책 역시 수혜 가구의
비수혜가에 비하여 1.6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 정책은 비수혜가가 수혜가에 비하여 출산 가능성이 각각 0.73배, 0.6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편 이 연구는 2006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저출산 정책이 2007년 출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했다는 건 점, 즉 지나치게 단기적인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검토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다양한 정책의 수혜 경험 및 정도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연구 방법인데요. 분석 자료 및 변수.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학연구원에서 제1차 절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년 평가 및 제2차 절산 고령사 기본계획 2011년 15년 수립을 위하여 실시한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율 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20세, 40세에서 기혼 여성 및 미혼 남녀의 결혼, 출산, 양육 관련 행태와 기존 정책 만족도 및 새로운 정책 수혜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얘기고요. 그래서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출산 행위를 최종적인 목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저출산 관련 정책을 독립변수로 하고 합계 출산율이나 총 출생아 수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진행한 연구는 좋은 예이다. 그렇고요. 출산 계획은 이분 변수로 추정되었다. 즉 앞으로 추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를 출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추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와 추가 자녀의 계획에 대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모르겠다를 출산 의도가 없는 것으로 봤다. 자, 본 연구는 저출산 관련 정책의 인지도와 이용 경험 및 사회 경제적 변수들에 관한 기술 통계를 검토했다. 이런 것 검토를 기반으로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조사된 자의 사회 경제적 특징을 통제 변수로 저출산 정책의 인지 여부와 수혜 여부를 독립 변수로 그리고 출산 계획의 도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자, 결과를 보니까요. 사회 경제적 변수와 저출산 시책 관련 변수의 특성을 보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 변수는 자녀 추가 출산 계획으로 20에서 35세 기혼 여성 중 36.3%가 추가적인 자녀를 출산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현재는 자녀 수 따라 검토한 경우 무자녀 여성 86.0, 일자녀 여성 55.1, 이자녀 8.2%가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여기 보면 사회적 경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연령, 소득,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저출산 정책, 이제 보육, 방과 후 다자녀 소득 정책, 주택 공급, 시간제 보육, 직장 내 보육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여성 전체를 놓고 무자녀, 일자녀, 이자녀 여성을 놓고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앞에 이 논문 요약에서 보면 그 저출산 정책의 인지도와 출산 계획. 그래서 여기 경제적 지원, 다자녀 지원, 뭐 육아 지원, 출산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성평등 문화 지원 등이 무자녀 여성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 또 일자녀 여성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자녀 여성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분석해 본 것인데요. 결론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자녀 출산 계획에 따른 로직 회귀 분석인데요. 여성 전체 일자녀 이자녀에 따라서 경제적 다자녀 지역, 육아 지원, 출산 지원, 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성평등 문화 지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분석해 보았고요. 자, 매진만을 보니까 본 연구는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으로 추진된 저출산 관련 시책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래서 분석 결과 저출산 관련 시책에 대한 인지도는 시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보육,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무자녀 여성은 70% 정도가 알고 있으며 나머지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40% 정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 관련 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1자녀 여성과 2자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저출산 정책 대부분이 다자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자녀 출산 가정에서 저출산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달리 이용 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책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저출산 정책 경험의 분포는 1자녀 기혼 여성의 경우 최대 16.5%에서 최저 0.6%, 2자녀의 경우 31.2%에서 0.8%. 정책 간 차이가 매우 크다. 나타났고요.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저출산 관련 시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도가 자녀의 출산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존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 정책과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 계획의 가능성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현존 자녀 수별 분석할 경우 다르게 나타난다. 즉 무자녀 기혼 여성들의 경우 저출산 관련 대책들에 대한 자녀 출산 계획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결과는 상당수 기혼 여성들이 첫 아이에 대한 출산 계획을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결과는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자녀 수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출산 정책의 수립 역시 자녀 수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관련 지원 정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출산 정책의 인지도와 이용도가 낮을 경우 그에는 무엇인지 밝혀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러면요. 그래서 결론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와 함께 저출산 관련 시책의 효과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책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향후 저출산 관련 시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질적 제고를 통해 시책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양적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에 대한 관심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출산 정책 수혜자에 대한 심층 면접이나 저출산 정책 수혜자의 심층 면접, 사례 연구들을 통해서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저출산 정책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행과 함께 실행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네, 이 저출산 정책이 얼마나 인지도와 이용률이 있는가, 보다 만족도까지 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저출산 논문 읽기, 강원대 사회학과 정성호 교수님 논문이었습니다.